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생활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80세가 넘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 5가지를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80세가 넘으면 우리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팔의 힘이 약해져 가벼운 물건조차 들기 어려워지고 TV 리모컨을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잃는다면 그 순간 외로움과 절망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마치 인생이 병사라는 거대한 벽에 삼켜져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갑작스레 거친 파도에 휩쓸린 듯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서기 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기에 준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0세가 넘은 몸은 아무리 케어를 해도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노후 생활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거나 감상을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60세 이후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자주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딴 20분의 80 법칙으로도 알려진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이 원칙은 우리의 삶에서 결과의 80%는 우리의 노력 중 20%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삶의 대부분의 일들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의 20%만이 80%의 성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진정으로 깊은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 인간관계 대부분은 단순한 사교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노년기에 대입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도 건강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작은 일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금방 에너지가 고갈되고 맙니다. 따라서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20%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80%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원칙의 흥미로운 예는 개미 세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미 집단의 음식의 80%를 공급하는 것은 일개미의 2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개미 집단의 나머지는 똑같이 규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약 20%의 개미가 거의 일하지 않으며 나머지는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개미들이 지쳐 쓰러지면 활동적이지 않았던 개미들이 활동을 이어받아 1년 내내 부지런한 개미의 비율을 20%로 유지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비율은 다른 개미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수면, 정신 건강, 진정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 등 당신을 진정으로 형성하는 요소들은 당신 삶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이 당신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20%를 남기고 기억에 남지 않을 80%를 내려놓으세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급 레스토랑, 비싼 자동차,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화려한 집 등은 실제로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80%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잊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20%가 보존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통증 없이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신체적 건강,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이런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 당신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80%를 만들어냅니다. 60세가 넘으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20%에 집중하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걱정하기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부를 쌓거나 사회의 트렌드를 따르려 하기보다 건강에 신경 쓰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데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감정적 피로를 줄이세요. 중요하지 않은 80%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험담을 했다거나 연인이 헤어졌다거나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했다는 등의 일들은 모두 일시적인 문제일 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는 법을 배울 때만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파레토의 법칙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의 단순한 법칙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20%에 집중하면 삶은 단순하고 가벼워지면서도 충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60세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소한 것 80%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남은 20%가 인생의 안내등불처럼 빛나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길. 50세가 되어 은퇴 준비를 할 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을 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동창은 2억엔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 걸까? 죽을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적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자책감은 자신을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50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50세의 인생은 한 해로 치면 수학의 계절과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을 시기가 아니라 오랜 세월 키워온 것을 거둘 시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모험적인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패했을 경우 예전처럼 그것을 되찾는데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유명 인물 채방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어제의 자신을 넘어섰는지만 생각한다. 이것이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비교만 하면 우리는 경쟁에 사로잡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삶에서 충족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노자는 충분한 것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방법 1.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과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누구를 따라갈 필요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2.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타인의 소유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조용한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좋은 책과 같은 인생의 작은 기쁨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3. 자신의 성과를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아무리 작은 성과라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4.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비교를 제한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주 보면 자의식 과잉에 빠지고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줄이고 현재에 감사하세요. 현재에 감사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의해 찾아옵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좇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을 즐기며 남은 시간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할 때 부유해집니다. 타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감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 자녀를 독립시키고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부유한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면 자녀에게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돈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씩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그 부담에 힘들어하고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주면 부모는 빈털터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돈이 주요 연결고리일 때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처음부터 자녀에게 남겨줄 돈은 없다 고 명확히 선언하여 자녀가 금전적 기대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스스로 독립해야 하며 부모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야 함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랑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면 가능한 한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집을 사주는 데 도움을 주거나 자녀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산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랑은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방해합니다. 부모가 항상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녀는 어려움에 직면할 기회를 잃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부모의 돈이 고갈되거나 건강이 악화된다면 자녀는 부모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원하지 않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자녀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하며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에는 재산, 건강, 심지어 자녀의 사랑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대의 비극입니다. 작가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이라는 활에서 쏘아진 화살입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억지로 모든 것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기대나 감사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양쪽 세대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사랑을 유지하면서 놓아주는 방법 1. 처음부터 한계를 설정하세요.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시점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임을 명확히 하세요. 이후에는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2.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자녀를 위해 집이나 토지를 남기는 대신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인생의 끝까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기대를 주지 마세요. 부모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면 자녀는 그 지원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가 독립하도록 격려하세요. 4.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세요.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부모도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건강에 신경 쓰며 개인적인 관심사를 유지하세요.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자녀의 성장을 돕는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결국 부모가 자녀의 짐이 되고 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자녀를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녀에게 자유와 성숙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녀에게 부를 남기지 않고 독립된 미래를 남긴다. 이는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집이나 토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 독립된 정신,
물질적 제약에서 벗어난 삶임을 의미합니다. 결론.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돌봄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면 부모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쪽 세대가 기대와 책임의 족쇄에서 서로를 해방시킬 때 사랑은 상처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란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에게 자유를 주며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요소,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세요. 퇴직 후 더 이상 일에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이나 저축이 유일한 재원이 된다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히거나 저축을 조금씩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특히 자녀에게 집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전 재산을 쓰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 걱정은 타당할 수도 있지만 과연 필요할까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충만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절약하거나 유산을 남기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모든 자산을 활용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돈은 유언으로 남긴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축해온 재산을 별미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별미는 영원히 옆에 두면 시들어버리고 쓸모없게 될 뿐입니다. 자산을 단순히 묵혀두고 가치가 서서히 줄어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소중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세요.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1. 자산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세요.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세요. 예를 들어 안전한 투자나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자산 가치의 변동을 걱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부를 남기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독립성을 남깁니다. 집이나 토지를 남기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인생 경험과 독립입니다. 3. 지나친 절약을 피하세요. 철학자 노자는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나치게 절약하려는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고 돈을 사용하세요. 사치를 부릴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인색함도 피하며 매일의 작은 행복을 즐기세요. 4. 자녀와 명확한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세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 지원이 자신의 생활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녀가 부모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주세요. 5번째 중요한 요소,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맞이하면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관계가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인간관계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없는 데서 온다. 즉,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그 관계는 오히려 공허함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발견할 기회가 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이 더 분명해지고 충분하다고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예전에 읽었던 문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고독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자신을 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친한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 스카코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은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대신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셰프, 피트니스 클럽 트레이너, 오래된 동료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낼 만큼 깊지는 않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충분한 사회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깊은 유대감이 아니라 느슨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성숙을 가져다주고 노년기에 중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러한 느슨한 관계입니다. 약한 연결의 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판매원, 약국 직원,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우리에게 안락함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더 강한 연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드물게 만나는 깊은 관계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단순한 기쁨과 작은 연결들이 사회와의 유대감이 되어 고립을 피하고 삶이 항상 충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 없이 완전히 사는 방법 1. 느슨한 관계를 구축하세요. 이웃이나 판매원과의 가벼운 대화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2. 좋아하는 일상 활동에 집중하세요. 그림 그리기, 독서, 정원 가꾸기, 산책 등 자신의 취미를 소중히 여기세요. 3. 고독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깊이 이해할 기회로 삼으세요. 4.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표면적인 인간관계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충실하면 매일이 완벽한 하루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